여러분 주목!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할아버지, 산성, 음식. 저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짐작도 안 가는데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바로 역사 한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란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없는 법. 하지만 한 접시로는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맛있는 역사 한 접시 하러 가보실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1인분 주문이요. 봄이면 꽃놀이로, 가을이면 단풍놀이로 많은 청주 시민들이 찾는 상당산성. 이곳에서 김정희 관장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산성하면 유유자적하게 놀기 딱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예쁜 경치를 뒤에 두고 마음은 괜히 답답해요. 왜? 아니 아까 퀴즈 내주신 거 정답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답답하게 둘까? 가르쳐 줄까? 답답해서 경치를 즐길 수가 없어. 그 답답함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바로 조선 21대 왕 영조예요. 영조요? 네. 근데 영조가 이 산다산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 영조 말고 상단산성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인물. 없어요. 상다산성은 그냥 와서 막걸리 먹고 파전 먹는 거 아니에요? 허리다 요즘. 상단산성과 영조는 아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산성의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아져 있는 지도, 바로 영조가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자, 약속 장소는 상단산성, 만나야 할 사람은 영조. 사람 한 명 만나려면 이것저것 알아보고 싶고 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은 법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상단산성의 입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산성에 문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산성이요? 그냥 한 동서남북 4개 있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상단산성에는 동서남문이 있고요. 2개의 앞문이 있습니다. 그럼 문이 좀 다섯 개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서 1728년 3월 15일에 어느 문 앞으로 상여가 지나가게 되죠. 상여요? 상여면은 그 네. 시신 나르는 거 얘기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난이 일어나겠죠. 이인자의 난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나 상당산성에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를 만나게 될 줄이야. 조선 역사상 처음 전국적으로 조직된 대규모의 반란이 바로 조선시대판 트로이의 목마, 이인좌의 난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 해에 그냥 계획된 게 아니라 정말 몇 년을 두고 된 거죠. 그러니까 영조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네. 그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뭐냐면 노론과 그러니까 소론이 대립이 아주 치열했던 시기예요. 근데 경종을 옹호하던 소론들이 경종이 죽게 되니까 경종을 독살했다라는 이제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뭐냐면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늘을 바꾸려고 했던 왕을 바꾸려고 했던 아주 대단한 난입니다. 당시 정권에서 배제된 남인과 소론 강경파 세력을 끌어모은 이인좌. 그가 일으킨 난이 상당산성에서 시작이 됐으니 혹시 이곳이 영조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진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제가 영조면 이 산단산성이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난까지 일어난다니까.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조는 왕이었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이인자의 난을 겪으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단산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단산성에 더 많은 시설 개보수에 대한 그 명을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성과 관련한 지도를 만드는 그 명도 내리게 되죠. 중요한 방어책이 무너진다는 건 곧 나라의 붕괴와 같은 일이니 그리하여 산당산성은 중요한 내륙 방어의 수단이자 영조의 왕권 인생이 달린 이 정책의 강화 계기가 됩니다. 붕당 정치를 이제는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즉위 초에 탕평책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혔지만 그 뜻을 확고하게 한 게 바로 이 이인자의 난을 이제 수습을 하면서 그 뜻을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조하고 이 상당산성은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죠. 그러네요. 네. 영조가 이 이인자의 난을 통해 각성을 했으니까 여기는 그 네. 각성을 하게 해준 장소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왕에 오른 초에 왕의 소위 말하는 공약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상단산성에서 벌어진 이인자의 난입니다. 재밌으시죠? 네. 청주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자신을 도와 나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툭하면 눈앞에서 서로의 뜻만 옳다며 싸워대니 어찌나 골치가 아팠을까요? 영조의 이야기를 알고 걷는 산당산성의 길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싸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뻔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인재를 고려 등용하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바로 탕평책은 그 서경에 나오는 왕탕탕, 왕평평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바른 길로 가자라는 뜻이면서요.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서 나라를 위해서 펼쳐나가겠다는 그 영조의 아주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영조는 살아생전 이 상당산성에 직접 찾아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니 그 이야기를 한데 모은 역사 한 접시 장시 후에 공개해드립니다. 아까 저희가 연상 퀴즈 했잖아요. 이순자 할아버지, 산당산성 이렇게 두 가지는 해결을 했는데 음식 사진 하나가 남았단 말이죠. 아니 먹고 싶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들켰어요, 저의 속내가? 그 음식이 바로 탕평채라는 영조의 음식입니다. 그 탕평채는요, 영조가 이제 우리 정쟁하지 말고 잘 좀 조화롭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회의석상에서 소개를 했던 음식이라고 전하고 있죠. 오늘 그 탕평채 제가 선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은 상당산성에 두 개의 정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동장대와 서장대, 군사들의 지휘소가 되는 곳인데요. 그중에 상당산성 아래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이 동장대가 바로 오늘의 역사 한 접시가 차려질 곳입니다. 가장 먼저 탕평채부터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것을 보니 그냥 평범한 청포묵 무침 아닌가 싶으시죠? 에이, 역사 한 접시엔 그냥이 없습니다. 아, 정말 정갈하고요. 투명한 맛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하나하나의 재료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는 영조와 당시의 당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하얀 그 청포묵은 바로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서인들을 뜻하고, 그다음에 이 푸른 미나리는 동인들을 뜻하고, 그다음에 붉은 고기는 바로 남인들을 뜻한다. 그러면서 이 검은색의 지금 고명이 올라가져 있잖아요. 이 고명은 북인을 뜻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렇게 조화롭게 나라를 이끌고 좀 가보자 하는 영조의 마음이 담긴 음식입니다. 아니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할 때도 음식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는 게 전 정말 신기했거든요. 네. 근데 영조의 이 탕평채에도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영조의 이야기가 담긴 밥상, 탕평채 하나로는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또 다른 메뉴는 바로 고추장 비빔밥입니다. 참 이게 예쁩니다, 뜻밖의 음식이요. 메뉴예요. 네. 영조의 밥상에 비빔밥이 등장을 했어요. 오늘은 이 비빔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고추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조는 그 입이 아주 짧았어요. 아, 배앓이를 그래요?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입맛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탕평채로 얘기했잖아요. 고루 인재를 등용하자 했는데 소론을 조금 미워했겠죠. 그런데 유난히 그 조중부 집안에서 내려오는 고추장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고기를 먹을 때, 또 채소를 먹을 때도 이 고추장을 옆에다 두고 음식을 먹었었죠. 저도 요새 힘들 때 사실 소울푸드, 네. 힐링되는 음식들 많이 찾거든요. 화날 때 근데 매운 거 먹고 싶지 우리가. 맞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영조 소울푸드였네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화로운 탕평채, 소울푸드 고추장 비빔밥, 그리고 금주령을 내리며 술 대신 즐겨 마셨다는 솔잎차까지 영조의 이야기가 한 상에 차려졌습니다. 이 왕이 먹던 메뉴들을 제가 어디 가서 또 받아보겠습니까? 거기에 멋진 풍경들까지 거들어주니 이런 말이 절로 나오네요. 지금 이 순간은 바로 내가 왕이로소이다. 정말 그러네요. 아, 절경하며 맛있는 음식하며 우리 조선의 역사가 왕 중에서 달달합니다. 영조가 가장 장수를 했다고 하잖아요. 250년, 300년 전쯤에 83살까지 산 거면 지금으로 100살 가까이 넘게 산 건데 이런 음식들을 먹어서 영조가 장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에서도 고루고루 인재를 등용했듯이 음식에서 보면 이렇게 채소와 고기와 그다음에 그 견과류가 어울려진 이 음식 한 접시에서 그 영조 대왕의 섭생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런 음식을 이렇게 의미 있는 산당산성에서 네. 또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을 보면서 보니까 네. 이제 어디 가서 저 영조 좀 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산성 좀 안다 할 수 있죠. 네.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빼놓지 말아야 할 인사가 있죠. 네. 오늘의 역사 한 접시 잘 먹었습니다. 잘 드셨다니 저도 오늘 기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상당산성하면 영조, 영조하면 탕평채. 요 세 가지는 절대 까먹을 일 없겠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절대 잊힐 수 없는 맛있는 역사 한 접시는 계속됩니다.